네, 안녕하세요. 허재현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논문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다룬 논문입니다. 2021년에 유립스에 게재된 논문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원들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기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댄스 피처를 이용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서브 옵티멀한 점에 주목한 논문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이 어떤 배경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 기존에는 이미지나 데이터셋 등을 활용해가지고 사전학습한 가중치를 전학습을 통해가지고 모델 가중치를 추기하는 방법이 주류였지만 점점 이러한 대규모 라벨드 데이터셋을 이용한 사전학습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하여 사전학습이 필요할 때 해당 데이터셋을 새로 수집하기도 어렵고 특히 뎁스 이스티메이션, 세그멘테이션, 포즈 이스티메이션 등 특정 태스크에서는 어노테이션에 대한 라벨링 코스트가 너무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벨 값이 없는 데이터 자체만을 활용해가지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표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이 주목받게 되었고, 다양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론들이 제안되어서 2020년 이후에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으로 사전학습한 성능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셀프 스바이스 러닝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인데, 일단 라벨이 없는 언라벨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특정한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사전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학습을 통해서 가중치가 잘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다음 스트림 태스크에 이제 라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당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설계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사전학습하는 방법보다는 이미지 인스턴스 자체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A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하나의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하나의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각 피처 익스트랙터와 이제 프로젝터를 거쳐가지고 임베딩 벡터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 두 임베딩 벡터 간 비교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지 인스턴스 자체를 구별하는 작업을 반복해가지고 피처 익스트랙터가 이미지 데이터 전반에 대한 좋은 표현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동일한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유사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만 학습을 하게 되면 이 B 그림과 같이 어떤 이미지를 넣더라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컨스턴스 벡터만을 출력하는 컴플리트 콜랩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네게티브 페어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밀어내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도입하거나 여기 있는 아니면 RA BYOL이라는 프레임워크의 구조처럼 비대칭적인 프레임워크 구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BYOL의 경우 온라인 콜랩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포지티브 샘플만을 이용하지만 여기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를 서로 다르게 구성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돼요. 이제 위에서 이제 보시는 콜랩스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이제 네게티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 동일한 이미지에서 나온 각 피처 간의 유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른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법론들도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미지 인스턴스에서 추출한 임베딩 벡터 간 비교를 활용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살펴본 사전학습 방법론들의 성능 비교 싸움은 보통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비교 방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계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론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큼 좋은 결과를 보이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이미지 데이터의 로컬한 피처에 집중해야 하는 덴스 프레딕션 태스크와 하나의 이미지 인스턴스 전체를 고려하게 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간에는 태스크 자체에 어느 정도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계열의 사전학습 방법들은 이미지 인스턴스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변환하여서 사전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덴스 피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사전 학습하는 모델과 디텍션하는 디텍터 모델 자체에 이제 서로 간에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디텍터에는 FPN이나 RCN 헤드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서브 네트워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이 불가능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미스얼라이먼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오브젝트 디텍션에 적합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 있어가지고 오브젝트에 대한 표현은 바운딩 박스 내부에 있게 될 것이고 객체의 위치와 크기가 바뀌더라도 잘 인식하는 트랜슬레이션 인바리언스 및 스케일 인바리언스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특성과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들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저자들은 셀렉티브 오브젝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소코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소코는 앞에서 살펴본 BYOL과 유사한 인스턴스 비교 방법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터에 알맞는 사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FPN이나 마스크 RCNN의 헤드와 같은 오브젝트 디텍터의 모듈을 같이 학습시켜가지고 디텍터의 최대한 모든 계층을 잘 초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트랜슬레이션이나 스케일 변화의 인바리언트한 오브젝트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멀티플 어그멘티드 뷰를 만들고 피처 피라미드의 다른 레벨에서 어사인먼트를 수행한 다음 다르게 진강된 뷰에서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해 피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컨트라스트 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프레임워크가 복잡한데 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브젝트 프로포절 제네레이션 단계에서는 각 로우 이미지에서 오브젝트 프로포절 집합을 생성하기 위해서 RCNN에서 사용된 셀렉티브 설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생성된 각 오브젝트 프로포절은 이제 바운딩 박스 X, Y, W, H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때 에스펙트 레이시오나 프로포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큰 것들은 제외하게 됩니다. 이제 각 학습 이터레이션마다 각 인풋 이미지에서 K개의 프로포저들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뷰 컨스트럭션 단계에서는 총 V1, V2, V3 3개의 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V1은 앞에서 가져온 인풋 이미지를 224 by 224 크기로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생성하게 되고 이제 이 V1을 0.5에서 1.0 범위 사이로 랜덤하게 크롭을 한 다음에 다시 224 by 224 크기로 리사이즈하여서 V2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V2의 범위를 넘어선 프로포저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프로포저들은 드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V2를 112 by 112 크기로 다운샘플링하여 V3를 구성하게 됩니다. 저자의 말로는 동일한 오브젝트 프로포저에 대해서 스케일과 로케이션이 다르게 변환되었으므로 모델이 트랜슬레이션 인바리언트 및 스케일 인바리언트한 객체 수준의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 V1, V2, V3에 대해서 각각 랜덤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그 다음 박스 지터링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각 뷰 간 오브젝트 프로포절에 대해서 스케일 및 로케이션 바리언스를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생성된 프로포절의 0.5 확률로 박스 지터링을 적용하게 됩니다. 박스 지터링 단계에서는 앞에서 얻었던 이제 바운딩 박스 좌표 x, y, w, h의 좌표 값들에 이제 마이너스 0.1부터 1.0 사이 값에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각 프로포절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제 저자들은 마스크 RCNN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있는 백본을 사용해서 P2부터 P5까지 아웃풋을 얻고 각각의 스케일 레벨에서 포어그라운드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ROI 얼라인을 적용시킵니다. 여기에 디텍터 아키텍처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RCN 헤드인 FH를 사전학습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뷰 V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B에 대한 오브젝트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피처 H는 이제 이 수식과 같이 얻어지게 되는데 결국 V1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FI를 거치고 난 다음에 ROI 열련을 거쳐가지고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이제 RCN 헤드 FH를 거치게 되고 마찬가지로 V2와 V3도 똑같이
FI를 거친 다음에 각 바운딩 박스 좌표들에 대한 ROI 얼라인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RCN 헤드 FH를 거쳐가지고 HI라는 벡터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HI, H'I, H2'I는 각각 뷰 V1, V2, V3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HI는 프로젝터 및 프레디터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레이텐트 임베딩 벡터 VI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때 V1의 피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타고 와가지고 프로젝터와 프레디터를 모두 거치게 되지만 여기 있는 V2와 V3는 타겟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므로 이제 프로젝터는 거치게 되지만 프레디터는 거치게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 앞에서 살펴본 BYOL과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프로젝트와 프레딕터는 각각 2계층짜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HI, H'(I), H2'I를 각각 프로젝터, 프레딕터 혹은 프로젝터만 거치게 돼가지고 각각에 대한 임베딩 벡터 VI, V'(I), V2'I를 얻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VI들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이용한 로스를 구성하여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로스를 보시게 되면 V1과 V2 그리고 V1과 V3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각각의 유사도가 높아지는 결국에 동일한 객체에서 나온 각각의 피처들의 유사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반복하는 형태로 로스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브젝트 프로포저를 선택하는 초기 단계에서 K의 랜덤한 프로포저를 선택했으므로 각 K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내어가지고 최종 로스로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실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학습 데이터셋으로는 이미지넷이 사용되었고 데이터 증강 파이프라인은 마찬가지로 BYOL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전이학습에서의 성능 측정은 코코 및 파스칼 VOC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코코 평가에서는 FPN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C4를 사용한 백본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디텍터로는 마스크 RCN이 적용되었습니다. 디텍션 및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실험이 수행되었고 여기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기존의 모든 셀프 슈퍼바이스 방법론들과 비교해서 어, 저자들이 제안한 소코라는 방법이 소타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코나 이제 인포민, BYOL, 스와브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했던 인스턴스 단위의 사전 학습을 하는 모델들이고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인스록, 픽스프로, 댄스쉘, 뎃콘과 같은 방법론들은 이 저자와 마찬가지로 약간 뎁스 이스티메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디텍션과 같은 좀 덴스한 프레딕션 태스크를 고려한 방법론들인데 결국에 기존에 제한된 덴스 프레딕션 태스크를 고려한 사전학습 방법론들보다 좋은 성능을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2도 비슷한데 이제 동일하게 코코에 대한 실험 결과이지만 테이블 1과는 다른 백본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코가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마스크 RCN뿐만 아니고 페스터 RCN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는데 해당 실험은 이제 파스칼 VOC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다른 방법론들과 이제 소코의 성능을 확인하시면 비록 여기서는 소코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여기 있는 소타 모델인 픽스프로와 굉장히 유사한 거의 근접한 좋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요소가 적용되었던 것을 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요소들을 모두 다 적용해야지 최적의 성능을 낸다는 것을 이제 저자들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테이블 4에서는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인 FPN, RCN 헤드, 박스 지터링 등에 대해 적용 유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저자가 제안한 모든 요소들을 잘 사용해야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